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첫 강의 같은데, 그죠? 네. 2024년도 첫 강의입니다. 아침 제가 어제 이틀간 안 하고, 아니다, 첫 강의 아니다. 이게 했다. 2일날 했죠. 오늘 첫 현장 강의입니다. 목요일 강의고요. 오늘은 목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24년도와 23년도의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날짜 하루의 차이로 우리는 한 살 더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더 먹어 보이지 않고, 뭐 저도 더 늙어 보이지 않고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는 늘 똑같아. 남들은 자기의 나이의 기준으로 삶을 살죠. 우리는 우리의 나이의 기준으로 삽니다. 참 열심히 살았던 해 같아요. 23년도도. 제가 배우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남들보다 잘 살기를 바라지 말아라.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면 남들만큼 사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그들보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면 어차피 남들보다 뒤에 있더라고. 남들보다 1.5배 하면 똑같아. 남들보다 더 잘 가려면 2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남들보다 좀 앞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금방 추월당해. 그래서 2023년도에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배우 사람들 모시고 23년도에도 참 강의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참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쫓아오셨던 여러분들도 대단하시고, 뒤늦게 합류하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04기 기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죠. 벌써 세월이 흘러서 104기, 코로나 때 1년 정도 기수를 모집을 못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110기가 넘어가는 세월이 됐어요. 한 달에 한 기수였으니까 그만큼 세월이 됐고, 2024년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새로 나타나서 또 어떤 이벤트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발전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모닝달팽이분들, 네, 안녕하세요. 정남수, 강나연, 안옥자, 김수연, 오성미, 이영철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백억샵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신교수 데이가 있습니다. 비강의장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내일 아로마 강의가 있죠? 근데 오늘 5일인가요? 4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내일 분명히 강의가 뭐가 겹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일 신교수 데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서비칼 있고, 이걸 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분 기대는 시작하자마자 자기 목을 만져줄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이론 없는 수기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원리가 이론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 경추는 1번부터 7번까지 뼈가 있죠? 그래서 보십시다. C자의 목을 갖습니다. 이거 우리가 역학적인 거라고 표현해요. 역학적 무게중심이 0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도가 30에서부터 35도가 될 때 머리 무게가 어깨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이 정점은 경추 4번을 기준으로 정점을 잡습니다. 경추 4번 뼈가 뼈 중에서 7개 중에서 좀 작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샥 꺾이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뼈하고 2번 뼈, 이거를 어퍼 서비컬이라고 부른다. 어퍼 서비컬이라고 불러서 위에 있는 뼈다. 그래서 얘를 상경추라 부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 여기가 우리가 횡격신경의 뿌리죠.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횡격신경의 뿌리가 저 포인트죠. 그리고 5번부터 7번은 장용신경의 뿌리다. 전극은, 자, 장용신경, 전극은의 뿌리죠.
그래서 요 목의 기준점을 봤을 때 4번이고 중심적인 문제들은 주로 5번과 6번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4번과 5번의 허리편에서 주로 문제가 오듯이 목은 5번과 6번에 문제가 오고, 이 5번이라고 하는 것은 경추 5번은 상체 대부분의 모든 신경적 뿌리이기도 하고 근막적 요소의 그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뒤쪽에서. 이 앞쪽에서는 오구돌기라는 것이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결근이라는 자리가 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이라는 부분을 타켓을 볼 때 목만 쳐다보지, 목과 이 목을 풀기 위해서 앞뒤 주변에서 풀어줘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경추를 봤을 때 이 목의 가동성을 잡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천돌이라는 자리죠. 천돌. 봅니다. 천돌. 자, 천돌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쇄골뼈와 흉골뼈가 만납니다. 그래서 흉골뼈, 쇄골뼈가 만난 여기를 흉쇄관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쇄골뼈가 그대로 와서 뒤에 있는 견갑골하고 만납니다. 견갑골의 뼈가 크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앞쪽에 넣고 쇄골뼈가 작기 때문에 이름을 뒤에 놓습니다. 그래서 견쇄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쇄골뼈가 요 견갑골하고 상안골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얘는 견갑골과 상안골이 만나서 얘를 견갑 상완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관절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걸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의 상지에 잡고 있는 그 스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또는 예를 들어 부리쇠라고 하죠. 저 불이 뭐라 그러죠? 오구돌기 또는 오회돌기, 부리회, 오회돌기라 부르죠. 자,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쇄골뼈 가운데 여기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결근이죠. 요거 결근은 위경락에 있으면서 왜 중요합니까? 전사각근, 중사각근 라인에서 상완신경총에 나오는 자리죠. 자, 결근 라인이 들어갔죠.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유두가 있고 유중에서 세치 위 정도. 여기가 목을 잡고 있는 중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목 중심 포인트. 자, 그대로 쭉 오면 요 흉골 가운데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 중심 포인트. 자꾸 글씨를 흘려 쓰는 버릇이 있어. 자, 자궁 포인트.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반중. 자, 여기 라인에 다시 한번 볼게요. 결근,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갑 상완관절, 결근. 그 다음에 중심 라인, 여기 또 있다. 쇄골하근. 쇄골하근, 자궁, 자궁 중심 포인트, 반중.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오구돌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지의 포인트들을 풀어주는 게 먼저 기준점입니다. 자, 이제 목에서는 분명히 앞쪽에 잡고 있는 근육이 두 개가 크게 잡혀요. 하나는 흉쇄 유두근하고 사각근. 이 뒤쪽에서는 두판 상근. 이렇게 잡고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포인트와 중심적 포인트를 풀어놔야지 그 다음에 직접적 타켓가 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목이라는 근육은 어느 정도 조밀하게 되어 있고 단단하게 형성되어져 있냐면 이거를 표현하는 지표가 있어요. 근방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엉덩이는 그람당 0.8개라고 표현하고 목은 그람당 36개의 근방추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때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할 때 복잡하다라는 개념으로 엉덩이에는 나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목에는 이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36개 나사가 들어갑니다. 오밀조밀하고 또 때로는 강약을 조절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를 조립하고 나면 꼭 나사가 몇 개 빠지죠. 한번 풀렸다 끼고 나면 꼭 남아. 도대체 어디서 풀려났는지 모르지만 근데도 그 별 문제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목은요,
그렇게 오밀조밀한 그 금방추의 구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생명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더라. 여기가 이제 상경추 파트인데, 자, 여기에는 뇌관이라는 곳이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브레인 스템이라고 해서 뇌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있냐면 미주신경이라는 게 들어있고 연수라는 것이 요곳에 형성되어집니다. 미주신경과 연수가 형성되는데,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척수예요. 여기가 척수의 끄트머리 라인, 여기에 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상경추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경추가 연결되어 있는 경추 1번과 2번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미주신경과 연수가 있어서 요 라인을 우리는 생명의 뇌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를 덮고 있는 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덮는 뇌. 얘는 욕구예요. 배설의 욕구, 성적인 욕구, 뭐 어떤 삶의 감정적 요소가 얹어진다 그래서 얘를 감정의 뇌라고 부르는 변형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 변형계를 덮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뇌 있잖아요. 쭈글쭈글쭈글한 뇌. 우리가 이걸 대뇌피질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대뇌피질이 변형계를 싸고 있고 그 밑에는 브레인스템이 있죠. 자, 요게 볼 수 있는 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라볼게요. 잘라서 벌려볼게요. 얘를 잘라서 벌렸더니 이분은 이렇게 해야지 나오겠다. 자, 요렇게 뇌가 갈라집니다. 좌뇌, 우뇌. 여기에는 내실이 있어요. 가침 내실, 외침 내실에서 여기가 제1내실, 제2내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선이 내려서 가운데 시상하부, 중간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상하부가 있고, 여기에 제3내실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제4내실이 있습니다. 요 시상하부는 뭐가 연관되냐면,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이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이 시상하부예요. 근데 제3뇌실과, 자, 이게 이제 좀 표현입니다. 제3뇌실과 시상하부의 연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3뇌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맥락총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맥락총. 자, 혈액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맥락총 위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깔때기 같은 데서 쭉 지나가다가 빨간 성분 지나가 나머지 액체는 밑으로 쭉 떨어져요. 이렇게. 그게 하루에 500ml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CSF,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CSF. 그래서 500ml가 하루에 형성되는데 한 번에 150ml 취하면 3번 이상이 리뉴얼됩니다. 새로 싹 빠졌다가 다시 생기면서 150ml의 뇌척수액이 나와서 뇌의 무게를 그 소금물처럼 소금물 성분이니까 이렇게 튜브가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뇌를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의 무게가 1500g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150g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10분의 1밖에 안 느껴져. 그리고 뇌척수액은 그대로 요치 1번까지 내려와서 각 조직으로 신경 전달과 흐름을 하고 찌꺼기를 다시 청소해 나가는 과정을 합니다. 결국 뇌척수액 성분도 혈액의 성분의 일부예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뇌수막염 같은 게 걸려서 뇌척수액을 주사기로 쫙 뽑았어. 그랬더니 뇌척수액이 빨개. 이 사람 뇌출혈이 있는 거야. 뇌척수액 성분은 맑고 투명한 액체예요. 그래서 이 뇌척수액의 흐름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상하부, 맥락총, 뇌척수액이 생성되는 맥락총 라인이 결국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을 조절한다. 자, 교감과 부교감은 뭡니까? 내가 에너지를 쓸 때와 에너지를 다시 비축할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는 에너지 부교감, 내가 활동할 때 작동하는 에너지 교감, 교감과 부교감을 조절하는 것이 결국 맥락총에 있는 제3난실의 시상하부다. 그런데 내가 이 머릿속을 어떻게 만질 수는 없어. 어떻게 자극을 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게 제가 공부하던 어느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세럴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내장계 도수요법을 공부하던 어느 해에 여기는 위예요. 여기는 간이에요. 여기는 위 뒤에 있는 비예요. 그리고 여기는 소장이라고 하다가 해부학실에서 배를 열어서 보고 나서 이거는 뭐지라는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뇌가 갑자기 뭐지? 막 이런 느낌. 왜? 이 안에는요 두꺼운 앞치마 같은 그 지방 덩어리가 딱 막고 있어요. 우리 그거를 뭐라 그래요? 대망이라고 하는 대망. 사실 위가 그렇게 손으로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 저 안에 깊게 들어있더라. 그럼 내가 여태까지 만졌던 이건 뭐다?
위에서 연결되어 있는 근막선의 연장선으로 배를 만졌을 때 그 근막의 자극이 내장계에 영향을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의 뇌도 저 안에 있는 조직도 분명히 어느 바깥에 어느 포인트에는 뇌 외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뇌쪽 세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 사람이 근본적인 요소에 또는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성 질환부터 해서 정신적인 문제부터 해서 몸의 모든 질환과 연관되는 두개 천근요법의 CST를 결국 어디서 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뇌의 흐름과 두개골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두개골은 1분에 8번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 내장기도 호흡을 하면 1분에 8번 정도의 자기의 패턴과 호흡이 있더라, 움직임이 있더라. 그러면 뇌척수의 흐름은 내장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두개골이 움직이고 두개골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척수액이 흘러간다 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원활한 흐름과 소통을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이 두개골의 움직임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머리 주변에 있는 모상근막을 풀어주고 또 여기 있는 봉합 라인을 풀어줘서 목으로 연관될 수 있는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자. 자, 택배가 왔어요. 택배 안에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포장이 돼 있어. 그럼 저는 그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택배에 있는 겉에 테이프를 뜯고 박스를 뜯고 또 두 번째 있는 박스를 뜯었을 때 물건이 나옵니다. 모상건막을 풀어준다는 것은, 목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 머리 안에 뇌 또는 뇌척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목을 어디 포인트를 좀 더 집중력을 보냐면 연결되는 곳, 두개골과 목과 연결되는 그 포인트를 우리는 어퍼 서비컬 상경추라 부른다.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번 뼈는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환추라 부른다. 그래서 아틀라스라 부르고 2번 뼈는 이렇게 치아, 이빨처럼 튀어나왔다 해서 덴탈이라는 여기서 덴탈 치아. 그죠? 덴티스트 치아. 저 치과에서 부르잖아요. 덴스라 그래요. 요 돌기를 덴스. 치아 돌기라 불러요. 그래서 2번 뼈는 1번 뼈 위로 올라와서 요 위로 두개골이 얹어지죠. 그래서 2번 뼈는 이렇게 잡혀있고 1번 뼈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뼈가 두개골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뼈에는 물렁뼈가 있는데 1번과 2번 뼈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잘 틀어지면 회복이 잘 안 돼. 젊을 때는요 알아서 회복이 되죠. 나이가 들면 돌아가도 잘 회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뇌약, 혈압, 림프순환, 640만 년 뇌신경 흐름, 미주신경, 알파파 하나 더 뇌척수액의 흐름이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 첫 번째, 목의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풀어줘라. 두 번째, 목 주변과 후두골, 그러니까 경추와 두개골과 연관되는 풍지라인 후두골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줘라. 목의 모든 조직과 연관되는 경추 5번 라인을 풀어서 목줄과 어깨 주변에 상지에 연관되어 있는 스위치를 풀어라. 목을 풀기 전에는 반드시 호흡을 먼저 확인해서 장부들의 움직임과 복식호흡을 통해서 내장기들의 움직임이 뇌척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두개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줘라. 두개골의 움직임은요, 우리처럼 정상인들은 1분에 평균 8회 정도. 그러나 뇌사나 몸과 몸이 급격하게 안 좋은 사람들은 1분에 2회에서 3, 4회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약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두개골이 1분에 20회 정도 움직인다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의학자들이 썼습니다. 그 얘기를 잘 보게 되면 몸에 약물이 들어와서 뭔가 응급 상황이 돼 있을 때 얘가 막 움직여서 그걸 빨리 어떻게 해독하려고 하는 거고, 또 몸이 안 좋을 때 움직임이 드러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호흡 자체가 기계적 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두개골도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복부가 움직이고 장부가 움직인다. 거기에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혈액순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는 것.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느끼지 않게끔 해줘라. 평소에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아. 내가 어깨가 느끼지 않아. 내가 머리가 느끼지 않아. 이거는 내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깨가 느껴져. 어깨 아픈 거죠. 또
위가 느껴져. 위가 안 좋은 거죠.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 몸을 내가 느끼는 상황이 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수기법의 원리죠. 유튜브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건데 어쨌든 모닝달팽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상황의 강의들을 다시 한번 잘 지켜서 목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라. 물론 근육과 골격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목에 있는 근육을 주로 얘기합니다. 팔로 내려가는 상체 질환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을 잘 풀어주는 방법, 목을 늘려주는 방법, 뇌촉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 목과 어깨에 소통시켜주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경추 4번을 기점으로 해서 1, 2, 3번까지의 신경을 우리는 경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총은 뭐냐면 다발이죠, 다발. 묶음입니다. 얘가 두피와 목 쪽, 얼굴 쪽으로 오죠. 이렇게 증상은. 근데 4번부터 7번 라인, 경추 8번까지, 총 7번까지 오는 걸 우리가 완신경총이라 한다. 요거는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팔로 내려가는 증상을 대부분의 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무게가 때렸을 때 그 무게의 손상을 받는 포인트는 경신경총은 드물더라. 경신경총을 오는 경우에는 급격한 교통사고나 외부의 상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완신경총은 우리가 일상적인 동작에서 제일 많이 손상을 받게 된 것이 완신경총입니다. 완신경총에 문제가 가서 팔로 받는 증상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팔 쪽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몇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목 디스크겠다. 그죠? 이게 다 그동안 대부분의 생각이야.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해봤더니 목 디스크보다는 사각근에서 눌리거나 사각근에서 문제가 갔을 때 팔로 증상이 오는 게 거의 80~90%더라. 세 번째는 소흉근에서 신경자 압박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겠더라. 다시 해서 세 가지로 집중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는 사각근의 문제가 더 크더라.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목의 문제가 크더라. 유튜브가 원활하지 않으면 제가 밴드 영상을 찍은 거를 녹화된 거를 다시 유튜브에다가 리뉴얼해서 올려줄 거니까 혹시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이 끊기는 사람은 화내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끝나고 나서 오늘 오전 내로 다시 유튜브에도 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찍는 날은. 그죠? 220명 보니까 150명이 좋아요를 누르면 내가 영상을 올려줍니다. 근데 그죠?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면 좋아요 누르면 제가 영상을 끝나고 나서 올려주겠습니다. 요 영상이 아니더라도 밴드에서 찍고 있는 모닝달팽이에서 찍고 있는 영상이라도 올려준다. 유튜브 나옵니까 지금? 네.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도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새해 첫날 문제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밴드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명이 좋아요 누르면 제가 오늘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게 목에 대한 이론적 요소를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이제 그 고객들 아틀라스 베이글 배워주든 목에 견인을 하든 목 쪽에서 오는 질환들이 되게 많죠. 목 디스크, 경추증, 염좌, 또 목에 대한 관절염 등등 많은데 우리는 목의 증상은 첫 번째 의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우리 손 넘어가는 거 있죠. 뭐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이거는 경추증. 그렇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술적 개념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야? 목의 각도와 신경의 흐름과 근골격계 뭐 어떤 소통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기적으로 풀어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아까 제가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은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CST라는 개념도 설명했어서 좀 이따가 CST 잡는 것도 보여줄 거고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경추 7번과 흉추 1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버섯증후군 또는 버팔로 증후군처럼 현상적 요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두개골의 흐름과 교감과 부교감의 소통 또 목이 불편하면 천골 라인에도 문제가 생겨서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로벳 반응이라고 합니다. 로벳 반응. 그래서 두개골 또는 목 풀어주면 천골을 풀어주고 교감을 풀 때는 반드시 부교감을 풀 때는 반드시 교감에도 자극을 줘야 되니 대뇌장 신경줄기인 경흉추 5번부터 9번 라인도 같이
풀어줘야지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목을 어떻게 풀 것이냐, 목을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이냐, 또 하나는 목을 풀어주고 나서 제사 내실 압박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내실을 압박을 해서 전체적인 뇌촉새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CST적으로 목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물을 흘릴 때 어떻게 됩니까? 높게 들고 쏟는 방법이 있고, 그죠? 아니면 밑에서 우리 옛날에 호수로 빨아가지고 물을 밑으로 확 당길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제사내실 압박법은 밑에서 빨아당기는 요법이 돼 있고, CST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배구하듯이 잡고 두개골을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CST를 뇌촉새를 그냥 흘릴 것이냐 아니면 당길 것이냐인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법은 제사내실 압박법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 내실을 당겨서 전체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요법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여주고 목 주변을 풀어주는 요소를 보아주려고 합니다. 오늘 어쩌다가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도대체 뭔 날일까라고 했던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동안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저를 만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월요일은 근육학, 화요일은 경락, 수요일은 해부생리, 목요일은 현장 강의, 오늘 내일 금요일은 통합의학 백서를 풀어주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 통합의학 백서 잠깐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다시 뒤에 있는 거. 통합의학 백서를 제가 올 설날, 전날과 설날 저 책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강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 100억의 제자들 중에서, 제자반 중에서 20명과 같이 이 책을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수기요법에 진짜 필요한 정석, 그리고 또 사진을 넣어서 치료하는 동작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백과사전처럼 꽂아놓을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강의를 할 거고, 여기 저자가 20명인데 저자들도 영상을 찍어서 그 밴드에다 올릴 겁니다. 제가 풀어주는 거와 저자의 의도가 같이 돼서 아마 저자들은 녹화본이 올라갈 거고 저는 강의를 하고 나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풀이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 책은 정식 출간은 됐는데 서점에서 안 팝니다. 출판사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는 책을 내면 서점에서 팔지 말라고 책을 냅니다. 제가 되게 화내는데, 경락책도 그랬고 이 책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안 찍어서 우리 제자들한테만 살 수 있다. 저는 없습니다. 책이 이제 거의. 그래서 정가 8만원에 택배비를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이 책을 구할 수가 있다. 통합의학 백서 완입니다. 아마 올 여름이 지나면 2가 나오겠죠. 제자반 3기들하고 또 아주 정성된 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책을 잘 보시면 이 안에 내용 중에서 실전을 강의하는 강의가 되게 많습니다. 요것도 오늘 제가 일부 보여줄 게 있고요. 8가지 원리에 의해서 제가 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8가지 원리가 왜 나왔느냐, 오래 걸렸죠? 30년 넘게 일하면서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를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서 설명할 건데, 목을 풀어줄 때도 이 원리가 들어갑니다. 자,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를 만지지 않고 배를 풀어라. 어깨가 아플 때는 통증은 극상근이지만 소원근을 풀어라. 그리고 모든 치료의 방점은 혈액순환이다라고 하는 8대 키워드란 노래를 기준으로 수기합니다. 이 노래를 하루에 한 번 부르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친다는 100억 사람들이 있어서 8대 키워드 노래를 또 불러야 됩니다. 때로는 슬픕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 모습 슬프고, 때로는 철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50 중반에 넘어서 저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리고 노래 아는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이 노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아침에는 경건하게 부릅시다. 2024년도 첫날 새벽 강의 8대 키워드를 경건하게 불러서 우리가 수기요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 수기 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3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복식 시키자. 좋죠.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일관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와 그거 데모할 때 같아요. 그죠? 자, 8가지 키워드로 당신을 수기양으로 만들 실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스탠바이 하시고 20명이 좋아요를 더 누르면 영상 깨끗한 게 올라가고 아니면 그냥 여기 올려줄게요. 자, 이제 목을 만지는 방법, 목을 숙이 하는 방법을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하는 방법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 신 교수가 저건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시고 이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도 한번 보란 얘기죠. 자, 이게 남이 하는 걸 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누가 물어봐요. 신 교수님, 영상에서 보여주고 실전에서는 다르게 하나요? 똑같습니다. 아, 왜? 어차피 알려줘도 못하잖아. 저는 똑같이 합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럼 신 교수님 그거 하고 체험관에서 2급할 때 하는 실기 틀리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라고 해서 보여주다 말고 하는 거 없습니다. 대신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꼭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는 것을 너무 심하면 제가 끊고 그거는 수강생들에만 보여주는 거고, 오늘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은 요 영상만으로도 목을 수기 치료하거나 요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카메라 누가 조절할 거예요? 저 김미씨 원장님 와서 여기 카메라를 잘 보이게 본인이 조절 좀 잘 해주세요. 자, 뭐 옆에서 찍든지 이제서 옆으로 와서 찍어주든지 여러분들이 볼 거니까 뭐. 자, 팔짱 펴시고. 자, 목을 만질 때는요, 요거 저 척추뼈 갖다 주세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감각적으로 만지는 게 중요합니다. 요 가운데 손가락, 요게 자, 목은요, 여기 뼈를 보면 후두골이 있고 여기 경추 1번과 2번이 요 라인에 보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요 1번 뼈가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1번 뼈는 후두골을 같이 움직이고 2번 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댄스로. 그래서 요 극돌기 라인을 이렇게 만질 거고요. 극돌기를 풀고 양쪽 옆에, 극돌기 옆에, 극돌기 옆에를 풉니다. 뭐가 안 보여? 안 나와요? 네, 여기 가슴만 보여. 아, 입은 안 나온다고? 아니야, 괜찮아. 안 돼. 야구르면 현장에 와야지 뭐. 이 정도까지 보여주면 되지 뭐. 그치? 희망이게 가리고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 갑니다. 자, 손으로 만집니다. 먼저 어디? 4번 뼈를 만집니다. 4번 쭉. 기준점 확인. 그죠? 제가 허리 만질 때 어디 만져야 돼요? 장골로 만지고 꼬리뼈 만져보고 기준 잡으라 그랬죠? 자, 쭉 잡아서 4번 잡고 그 다음에 양손으로 후두골 잡아봐요. 후두골 잡았어요. 쭉 당겨봅니다. 후두골. 그 다음에 이 사람 눈 뜨세요 라고 하고 좌로 하나 둘 셋, 우로 하나 둘 셋 두고 어지러운지 확인. 왜? 추골동맥이 막히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거랑 저린 거랑 틀려요.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은 목을 잘못 만지게 되면 잘못하면 큰 사고에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을 케어할 때 좌로 우로 움직일 때 어지러워요 라고 얘기하면 목을 급격하게 움직이는 동작은 하시면 안 됩니다. 138명 영상입니다. 자, 좌우로 극돌기하고 행돌기 사이를 만집니다. 자, 만지는데 이분은요, 오른쪽 뼈는 괜찮은데 왼쪽 뼈가 얘가 잡힙니다. 행돌기가 여기가 잡히면 이분은 뭐라 그래요? 아프죠? 여기 벌써 딱 아파요. 요거. 그럼 제가 교정하지 않고요, 반대쪽에서 그 극돌기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를 만졌더니 아프댔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린 것은 혈액순환이 아닌, 저린 것은 신경이 눌린 거예요. 변희정 씨,
어지러운 것은요, 혈액순환에 혈관이 막힌 거고, 저린 것은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어지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혈액순환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은 신경의 문제니까 수기를 해도 괜찮아. 그러나 저린 게 아니라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혈관이 압박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변정 씨? 네, 변정 씨 갑자기 질문해서 있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대쪽에서 뼈를 당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극도기를 쭉 당겨요. 하나, 둘, 하나. 사선으로 당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질기게 올라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보다 사선으로 당길 때 근육이 더 잘 세게 풀려요. 쭉.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당기지 말고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쭉, 쭉. 하나, 둘, 셋. 두 손으로 합니다. 네 번째하고 세 번째 손으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당깁니다. 하나, 둘, 하나. 이게 아프죠? 네. 당겨져요. 하나, 둘. 벌써 목을 만지면 깊이가 첫 번째 근육, 두 번째 근육층, 천층, 심층, 최심층, 최최심층까지 쭉쭉 150명 충족됐습니다. 하나, 둘, 하나. 마음대로 강의는 패밀리밴드에서 신청을 하려고요. 마음이 교류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원 없이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같이 공부하고. 자, 제가 목을 여러 각도로 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깁니다. 견인합니다. 팔 집어넣고 턱을 잡고 손을 걸어서 당기듯이 쭉 끝에까지 와서 당기면서 하나, 둘, 셋. 홀드 유지. 그리고 좌우로 머리를 하나, 둘, 셋. 다시 놔고 다시 쭉 당겨요. 당겨서 하나, 둘, 셋. 쭉. 2월 달에는 새벽 강의가 없어요. 왜요? 2월 달에는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 설날이 낀 상태에서 림프 보도스쿨이 그 2주 정도 진행을 해서 도저히 스케줄이 안 나와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여러분들 한 달만 새벽 강의를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랑 하면 새벽 4시에 와야 돼. 4시 오면 가능해. 어떻게 4시에도 할 것 같으면 4시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제가 새벽 강의 스케줄을 도저히 낼 수가 없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설날도 껴있고 또 제일 추울 때고 제일 밤이 길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조금 제가 조절해 줄게요. 입니다. 다시 하나, 날이 짧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씩 내려갑니다. 계단식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저번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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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가동성화 몸으로. 자, 손가락을 극도로 횡돌기 옆에 모아 놓고 얘를 밀고, 얘를 밀고, 얘를 밀고, 얘를 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제가 다시 스케줄 한번 볼게요. 보고 가능하실 수 최대한 하고 근데 요일을 바꾸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른 강의가 많이 없어요. 림프보도스쿨 때문에 제 수업밖에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 안 해서 대신 이제 림프 하는 날 비강의장에서 여러 가지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거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살짝 원래 가동성보다 조금 더 가듯이 좌우로 줘야 돼요.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에까지 보고 다시 내려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오기라면 쭉 늘려주고. 자, 이제부터 이렇게 풀어놓으면 머리 두피 라인을 충분히 한번 풀어주자. 보세요. 비비지 말고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요법. 자, 강창욱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느낌이 아프세요? 조금 아프죠? 자, 누른 상태에서 두피 라인을 잘 그어줍니다. 이 모상건막 라인에는 핸드폰을 올려놔도 진동이 울리지 않는 포인트죠. 충분히 풀어주고 나서 이제 양손으로 시에스트 개념으로 하는데 이렇게 요 손에다 얹어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초스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요법이 있겠죠. 이거는 흘려주는 요법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3내실 압박법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 물 목이 아주 안전하지 않아서 다시 갑니다. 쭉 당깁니다. 하나. 자, 먼저 쭉 당겨요. 하나. 이거는 약간 변형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CST가 틀렸는지 말을 하지 마시고 신원범 씨 CST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반박하려면 저만큼 하고 와서 반박하라고 하십시오. 하나, 둘, 하나. 인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했는데 나 반박하는 사람 있으면 저만큼 공부하고 저만큼 책 쓰고 저만큼 카드 한번 보고 오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자, 이게 CST 개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에게 호흡을 하게 하십니다. 호흡. 자, 숨 들이마실 때 당겼다가 숨 뱉을 때 내려주는데 1분에 8번 정도 호흡법. 하나, 둘, 셋, 후,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내일 싱글스 데이는 몸 불편하신 분들 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치료가 아니라 그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 갑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목에 대해서 좀 풀리게 되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천도 그리고 흉쇄관절, 견쇄관절, 그리고 견자사관절, 그 다음에 결분, 그리고 쇄골학은 안중, 자궁, 중심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 숨 들이마시고 이 팔의 움직임을 시키는 영향은 어깨 움직임도 일부 영향을 주더라. 쭉. 그래서 팔 가고 흉추 스트레칭까지 갑니다. 하나, 둘, 쭉 들어가서 손 들어가서 하나. 자, 숨 멈출 때까지 후. 자, 이렇게 들어가죠. 후. 이렇게 풀면서 흉추까지 풀어주는데 목은 웬만하면 어저스트먼트 교정을 하지 말아라. 움직임만 주고 가동성만 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앉으면 이제 멀리건 느낌이 두 다리. 자, 이분도 부교감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목을 양쪽으로 눌러주면서 팔에 펌핑을 시켜줍니다. 자요. 제가 이렇게 한 편을 위로 올리고 한 편 내려서 이렇게 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팔을 들었다 놨다를 시킵니다. 자, 볼게요. 시작. 하나, 둘, 턱 들고, 셋, 넷, 다섯, 여섯, 또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주의할 거 뭐냐면 양손으로 절대로 경동맥을 압박하면 안 돼. 목을 누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좌우로. 좌우, 좌우. 뒤로 익스텐션, 플렉션, 자, 통증. 자, 이때 뭘 보냐면 요 부분을 봐야 돼요. 여기가 경추 7번과 흉추 1번이 만나는 곳이고 여기 대추혈이죠.
여기가 튀어나오면 부교감이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기 라인.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모닝 달팽이가 정확하게 포인트 잡네, 유튜브보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써니강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보시고, 김수아 씨 일본에서 보시고, 변희정 씨 제주도에서 보시고, 홍순범 씨 연변에서 보시고, 네, 올 한 해들 다 좋은 일 있으시고, 캐나다의 자비와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보시고 계십니다. LA의 한의사협회 모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다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고개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자, 뒤로. 자, 유튜브는 여기서 아웃 시킬게요. 야, 유튜브는 아웃.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자, 왜냐면 얘도 오늘 끊어야 돼. 더 왜 영상 올려줘야 되니까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도.